지난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미 해군 해병대가 2024년 쌍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쌍용훈련에 미 해병대의 차세대 상륙작전 장비인 차륜형 상륙전투 차량 즉 ACV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죠. 그렇다면은 한국 해병대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 미 해병대의 신형 상륙작전 장갑차는 어떤 무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구독자 100만 달성의 결정적 한방이 됩니다. 미 해병대는 1972년부터 LVT P7 계열의 상륙돌격 장갑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갑차들은 개량을 거쳐서 1982년부터 AAV7이라는 계열로 이름을 바꾸고 아직까지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 해병대가 사용하는 KAAV도 이 차량의 국내 면허 생산형이죠. 하지만 1972년부터 임무에 투입됐죠. 정말 오랫동안 사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차체의 노후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 해병대의 전술도 1980년대부터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개념이 진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더 뛰어난 상륙돌격 장갑차가 필요해졌고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해 탄생한 것이 차세대 상륙장갑차인 원정 전투차량 즉 EFV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EFV의 양산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예정대로였다면 EFV는 물 위에서도 46km 거의 25노트의 엄청난 속도로 내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륙장갑차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 AAV7의 최대 수상 속도가 8노트였으니 3배 이상 빠른 셈이었죠. 시제품 테스트 영상을 보면 장갑차가 물 위에서 모터보트 가듯 그냥 쫙 달려요.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영상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했는데 가격도 좀 너무 업그레이드가 됐죠. 2011년 시점에서 한화로 거의 280억 원, 즉 2200만 달러라는 이거 미쳤나 싶은 전차 가격이잖아요, 진짜. 이런 가격을 호가는 바람에 양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바꿔야지 하면서도 오래되고 또 오래된 AAV7 계열 차량을 그냥 마르고 닳도록 계속 써야 되는 신세가 되자 미 해병대는 욕심을 좀 털어낸 새로운 상륙장갑차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ACV인데요. ACV는 Amphibious Combat Vehicle, 즉 수륙양용 전투 차량을 뜻합니다. 미 해병대는 ACV를 ACV1과 2로 나눠서 조달할 예정이고 이 중에 욕심을 조금 덜 부린 버전이 ACV1이에요. 성능에 대한 요구는 조금 낮춰잡는 대신에 빠르게 조달이 가능한 솔루션이었고 ACV2는 여기서 수상 속도가 더 빠른 버전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예정이냐? 현재로선 기약이 없기 때문이죠. 방어력을 희생하지 않고도 원하는 수상 성능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면 그때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나와서 몇 대가 배치될지는 미지수고 그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배치할 수 있는 차량은 ACV1뿐이었습니다. 그러면 ACV1으로 바뀐 후에 미 해병대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렇게 뜨겁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실 예상과 달리 초기 도입과 운용이 순탄하지도 않았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ACV 1.1인데요. ACV 1.1은 가장 기본적인 병력 수송용입니다. 미 해병대는 2018년에 현재의 ACV를 선정한 뒤 202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2021년부터 배치를 시작했는데요. 내부가 너무 좁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또 2022년에는 훈련 도중 전복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해안에서의 운용이 일시 중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병대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도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632대의 조달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ACV 1.1에는 승무원 3명과 무장병력 13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무장은 무인 원격 총탑에 탑재된 기관총으로 수상항주 속도는 AAV7과 동일한 8노트입니다. 내파성 등의 기본적인 항해 능력은 기존의 AAV와 유사한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AAV와 달리 궤도가 아닌 차륜형이라는 점이죠. 차량 무게만 해도 30톤이 넘기 때문에 제법 무겁지만 최신의 8륜 구동 체계를 적용해서 궤도식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당히 높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차륜식의 ACV를 도입했느냐? 애초에 미 해병대가 AAV7을 ACV로 대체하는 해병대 전략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습 상륙, 즉 적이 강력한 전력으로 방어하는 해안선을 강행 돌파하는 전통적인 상륙 작전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인 강습 상륙 개념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후에
궤도식의 전차를 아예 전력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등 작전 개념과 장비의 전면적인 재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 해병대는 궤도식을 고집하는 대신에 지상에서 최대 105km의 시속을 가지고 주행거리도 523km가 나오는, 즉 전략적 기동성도 우수한 그런 점에 더 주목한 걸로 보입니다. 또 AAV7에 비해서 더 발전된 방어 개념도 도입됐는데요. 실제로 차체 하부가 폭발할 때 탑승 인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M랩 차량과 유사한 V자형 하부 차체를 적용하는 등 방어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만 무장은 기관총을 하나 탑재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력이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죠. 현재 미 해병대는 이제 ACV에 30mm 기관포를 탑재한 보병 전투 차량 형태인 ACV-30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 중인데요. 기존 ACV-1.1을 ACV-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ACV-30에 탑재되는 포탑은 노르웨이제의 RT-20 원격 조종 무인 포탑인데, 이거는 차체 위에 얹을 수도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량 가능성은 꽤 높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차량은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것일까요? 이렇게 따로 질문한다는 것은 일단 미국은 패스. 정답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의 이베코사에서 개발한 슈퍼 AV 장갑차를 베이스로 한 건데요. BAE 시스템즈의 미국 사업부에서 미 해병대의 요구에 맞춰서 이탈리아의 슈퍼 AV 장갑차를 개량했고 미국 내 면허 생산도 담당했다고 하죠. 이 차량뿐 아니라 경쟁 차종 또한 핀란드 파트리아사의 AMV 계열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미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원천 기술은 트위스 모바크사에서 개발한 피라냐 장갑차, 그게 원천 기술이죠. 또 ACV-30의 포탑도 노르웨이제라고 했잖아요. 이로 알 수 있듯 유럽이 미국보다 이 차륜식 장갑차 분야에서는 더 앞서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륙 돌격 장갑차인 KAAV2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KAV는 이 미국 AAV7의 라이센스 생산형이었지만 KAV2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성능을 개선한 완전한 독자 모델입니다. 우선 화력부터 기존의 KAV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KAV는 40mm 유탄 기관총과 12.7mm가 조합된 수준이라 기관총보다는 세지만 결국 기관총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KAV2는 아예 40mm 기관포를 탑재할 예정이라 이 화력면에선 K21 보병 전투차와 맞먹는 아주 강력한 수준입니다. 또 ACV 수상 속도가 8노트인데 KAV2는 그 2배인 16노트에 달하기 때문에 수상 기동성도 훨씬 우수한 편이죠. 또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뢰라든가 급속 폭발물, 즉 IED에 대해서는 ACV 쪽이 방어력이 좀 더 우세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앞으로의 상륙 작전에서는 상륙 장갑차의 수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실제로 미 해병대에서 선발 역할을 하던 상륙 장갑차 중대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들기로 했죠. 반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중장비를 대량으로 동원해서 방어가 잘 갖춰진 적해안으로 돌격하는 대규모 강습 상륙 작전은 2030년 이후에는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상륙 작전이 사라지는 셈이죠. 대신 무인기나 무인 보트, 레이저,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다수의 소규모 부대가 출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미 해병대가 대규모 상륙 작전 능력을 유지하던 기존의 전통을 재검토하는 방침이라면은 유사시 우리도 우리 해병대가 주축이 되어서 북한 내륙 지역 상륙을 감행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전력으로 향후 상륙 작전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가 갖춰야 될 전력과 부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